엄마는 나 없으면 살지도 못해. 서영의 말이 친구들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엄마? 그냥 집안일 전담이지 뭐. 밥, 청소, 심부름까지 다 해줘.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너 진짜 편하겠다. 나도 그런 엄마 있으면 좋겠어. 영수는 웃는 척했지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하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은 하진이가 왔으니까 빨래 돌리고 장도 보고 와. 서영의 명령에 영수는 말없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들려온 작은 흐느낌. 흑, 흑. 하진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떻게 바뀔지. 오늘은 엄마를 식모처럼 부려먹는 못된 딸과 착한 며느리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엄마를 응원하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진이에요. 결혼한 지 벌써 7회가 되었네요. 주말 아침이 되면 저는 어김없이 시댁으로 향합니다. 남편 민수 씨와 함께 운영하는 작은 국밥집을 도우러 가는 거죠. 시어머니 영순 어머니께서 혼자 감당하기엔 벅차 보이거든요. 어머니 왔어요. 국밥집 문을 밀고 들어서면 영순 어머니는 이미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고 계십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솥 앞에서 국자를 들고 계신 모습이 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아이고 하진아. 고생이 많다. 어머니는 언제나 미안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미안함이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건 어머니이신데 저한테만 미안해 하시거든요. 국밥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테이블 12개 남짓한 작은 공간이죠. 그래서 더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영순 어머니 혼자 모든 걸 처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서영이는 어디 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서영 씨는 시누이예요. 28살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밥집에서 서영 씨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 애는 일찍 나갔어. 친구 만나러. 영순 어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비슷해요. 서영 씨는 항상 어디론가 나가 있고 어머니는 혼자 일하고 계시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합니다. 양파를 썰고 김치를 담고 밑반찬을 준비해요. 그러면서도 계속 영순 어머니를 지켜봅니다. 어머니의 손이 예전과 달라 보여요. 거칠어진 손등에는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고 손가락 마디마다 갈라진 자국이 선명합니다. 겨울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설거지 때문일까요? 어머니, 손 많이 아프시죠? 괜찮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시고 저는 홀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릅니다. 아줌마, 여기 국밥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영순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정중함이 묻어 있어요.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인사하시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는 계속 허리를 만지십니다. 무거운 솥을 들어 올릴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시고 허리를 살짝 구부리세요. 어머니, 허리 아프세요? 아니야, 아니야. 조금 뻐근할 뿐이야. 어머니는 또다시 괜찮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고통을 참고 계시는 게 분명해요. 손님이 잠깐 뜸해진 사이 저는 어머니께 차 한 잔을 끓여드렸습니다. 고마워, 하진아. 정말 고마워.
어머니는 차를 받아 드시며 잠깐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서영아.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응, 응. 알겠다. 지금 갖다 줄게. 뭔데요, 어머니? 서영이가 친구들이랑 카페에 있는데 돈이 부족하대. 갖다 달라고 하네. 영순 어머니는 벌써 지갑을 꺼내고 계십니다. 지금요? 그럼 가게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하진아, 미안한데 잠깐만 봐줄 수 있겠니? 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벗고 계세요. 서영 씨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시려는 모습이에요. 어머니, 제가 갖다 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가는 게 낫겠어. 서영이가 엄마를 찾거든. 어머니는 서둘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가게를 지키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영 씨는 언제나 어딘가에서 어머니를 부르세요. 돈이 필요하다고, 뭔가 가져다 달라고, 데리러 와달라고. 그리고 영순 어머니는 그때마다 달려가십니다. 저는 홀로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영순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힘드신데 서영 씨는 왜 계속 어머니를 부르기만 하는 걸까요? 1시간쯤 지나서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고생 많았어, 하진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데 서영 씨는 괜찮았어요? 응,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더라. 돈 좀 주고 왔어. 어머니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어요. 딸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영순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데 서영 씨는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왜 어머니를 도우러 오지 않으시는 걸까요? 어머니, 서영 씨는 요즘 뭐 하세요? 취업 준비하고 있어. 힘들어 하더라고. 아, 그러시구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해도 주말에 어머니를 도울 시간은 있을 텐데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민수 씨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서영 씨 요즘 정말 취업 준비만 하는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어. 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서영 씨가 좀 도와드리면 좋을 텐데. 민수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서영이도 나름 바쁜 거 아닐까?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시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도 영순 어머니의 갈라진 손과 아픈 허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영 씨의 전화를 받고 서둘러 나가시던 어머니의 모습도요. 누군가 영순 어머니를 부려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도 저는 어김없이 시댁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영순 어머니는 여전히 주방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서영 씨도 가게 안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 씨. 저는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서영 씨는 테이블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곱게 하고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아, 하진 씨. 왔구나. 서영 씨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영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오늘은 하진이가 왔으니까 빨래 돌리고 장도 보고 와.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영 씨의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지금요? 영순 어머니가 반문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작은 망설임이 묻어 있었어요. 응, 어차피 하진이가 도와줄 거잖아. 그리고 집에 빨래도 쌓여 있고 냉장고도 비어 있어. 서영 씨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와서 도와드리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가 다른 일을 하러 나가시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순 어머니가 쉬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엄마. 하진이도 괜찮다고 하잖아. 서영 씨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서영 씨의 표정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별로 피곤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상쾌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순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시며 저와 서영 씨를 번갈아 보셨어요. 그럼 정말 괜찮겠니, 하진아? 네,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는 결국 앞치마를 벗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도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그럼 다녀올게. 서영아, 너도 하진이 좀 도와줘라. 응, 알았어. 서영 씨는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시고 나니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혼자서 오늘 사용할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양파를 썰고 파를 다듬고 국물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서영 씨는 계속 제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서영 씨, 저 혼자 해도 되긴 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미안해. 좀 이따가 할게.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서영 씨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 일인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어야 했어요. 평소에는 영순 어머니와 함께 했던 일을 혼자 하려니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여기 국밥 둘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서 국밥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국그릇을 들고 나오다가 손을 살짝 데렸어요. 아, 작은 신음이 나왔지만 손님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영 씨, 정말 죄송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절실한 마음이었어요. 응. 뭘 도와줄까? 서영 씨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굉장히 느렸어요. 물 좀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어. 서영 씨는 물컵을 들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런데 컵 하나 놓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손님은 계속 들어오는데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기엔 벅찼거든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저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국밥을 끓이고 밑반찬을 나르고 계산도 해야 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이미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영순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두 손에는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하진아. 고생 많았다. 어머니는 쇼핑백을 내려놓으시며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바쁜 점심시간 손님들로 가득 찬 가게를 보시고는 놀라신 것 같았어요. 어머, 손님이 이렇게 많았구나. 혼자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서영아,
너는 뭐 했니? 어머니가 서영 씨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나, 하진이 도와줬어. 서영 씨의 대답은 태연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로 도와준 건 물컵 하나 갖다 놓은 게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어머니는 서둘러 앞치마를 메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어깨가 더 처져 보였어요. 장을 보고 오느라 더 피곤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장 무거우셨죠?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어머니는 늘 그렇듯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손님이 조금 줄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이상했습니다. 서영 씨가 어머니에게 빨래하고 장 보고 오라고 한 것도, 저 혼자 가게를 맡겨놓고 간 것도, 그리고 서영 씨가 도와주지 않은 것도 모든 게 이상했어요. 서영 씨는 평소에도 가게 일 안 도와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영이는 바빠. 취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서영 씨를 감싸는 쪽이었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그애도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쉴 시간도 있어야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영 씨는 28살입니다. 충분히 성인이고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왜 모든 일을 어머니 혼자 하게 놔두는 걸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서영 씨가 한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엄마, 오늘은 하진이가 왔으니까 빨래 돌리고 장도 보고 와. 마치 제가 오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평소에는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영순 어머니가 가게 일과 집안일을 모두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며느리가 오니까 숨 좀 돌리자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제가 와야 어머니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건 분명 더 큰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말, 저는 평소보다 일찍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영순 어머니는 이미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게 한쪽 테이블에 예쁜 접시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특별한 일 있으세요? 아, 하진아. 왔구나. 서영이가 친구들이랑 브런치 모임을 한다고 해서 서영 씨 친구들이 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평소보다 음식 준비도 더 정성스럽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하진아. 정말 고마워. 어머니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서영 씨가 친구 3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모두 서영 씨 또래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화장도 곱게 하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엄마, 친구들 왔어. 서영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서 와라, 애들아. 앉아, 앉아. 영순 어머니는 반갑게 인사하시며 친구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영 씨와 친구들이 자리를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와, 서영아. 여기 분위기 좋다. 인스타에 올려야겠어. 친구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음식도 맛있을 것 같고, 다른 친구도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서영 씨는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직접 준비한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 음식 준비됐어?
서영 씨가 주방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응,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가져갈게. 영순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접시에 담고 계셨어요. 잡채, 전, 과일, 그리고 특별히 끓인 된장찌개까지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접시들을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사진 찍어도 될까요? 친구들은 신이 났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때 서영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상 차리는 건 하진 씨가 좀 해요. 저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이미 음식을 나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손이 느려서 SNS 사진이 안 예쁘게 나오잖아요. 서영 씨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다니요. 영순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서영 씨, 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진 씨가 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 사진발도 잘 받고. 서영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시키는 것처럼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시의 위치를 바꾸고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냅킨도 예쁘게 접어서 놓았어요. 친구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괜찮네. 사진 잘 나올 것 같아. 서영아, 내 시어머니 정말 음식 잘하시네. 며느리도 착하고. 친구들의 칭찬에 서영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순 어머니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어깨가 많이 처져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하진아. 고생했어. 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딸이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손이 느리다니, 사진이 안 예쁘게 나온다니, 그런 말을 친구들 앞에서 하다니요. 서영 씨,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요? 서영 씨가 되물었습니다.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손이 느리다고. 아, 그거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도 아시죠? 서영 씨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식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진 씨가 더 젊고 손도 빠르잖아요. 친구들도 좋아하고. 서영 씨는 계속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영 씨, 어머니를 왜 식모 취급하세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친구들이 듣지 못하도록 작게 말했지만 분명한 어조였어요. 식모 취급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영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불쾌하다는 듯이 눈을 찡그렸어요. 어머니가 이 집 식모예요? 왜 모든 일을 어머니 혼자 하게 해요?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요? 서영 씨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영순 어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 서영 씨가. 제가 말하려는 순간 서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하진 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영 씨가 완전히 상황을 뒤바꿔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진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 서영 씨가 어머니를 너무 됐어, 됐어. 그냥 넘어가자. 어머니가 제 말을 막으셨습니다. 서영이가 스트레스 많아서 그래. 취업 준비 때문에 예민한 거야. 어머니는 또다시 서영 씨를 감싸셨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하진아, 제발. 그냥 넘어가자. 친구들도 있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영 씨는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친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미안, 애들아. 잠깐 일이 있었어. 괜찮아, 괜찮아. 음식 맛있다. 친구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영 씨와 친구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순 어머니는 계속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쓴 그릇들까지 모두 치우시면서요. 저는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불편했습니다. 서영 씨의 태도도 어머니가 모든 걸 참고 넘어가시는 것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모든 게 답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영순 어머니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데 제가 나서는 게 맞을까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영 씨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는 손이 느려서 SNS 사진이 안 예쁘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딸이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남들 앞에서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결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지난주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서영 씨의 말과 행동, 그리고 영순 어머니가 모든 걸 참고 넘어가셨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영순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어머니의 표정이 예전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하진아. 왔구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오늘은 서영 씨 안 보이네요. 응, 또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나갔어. 어머니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이미 익숙해지신 것 같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니 서영 씨가 친구 2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엄마, 우리 왔어. 서영 씨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친구들도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라. 앉아라. 영순 어머니는 친구들을 맞으며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영 씨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영아, 너네 엄마 정말 부지런하시다.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맨날 일만 하시는 것 같아. 다른 친구도 동조했어요. 그때 서영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그냥 집안일 전담이지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영 씨가 어머니를 그렇게 표현하다니요. 밥, 청소, 심부름까지 다 해줘. 서영 씨는 마치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 반응했어요. 와, 너 진짜 편하겠다. 나도 그런 엄마 있으면 좋겠어. 친구들의 말에 서영 씨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엄마는 나 없으면 살지도 못해. 내가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거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딸이 어머니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영순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웃는 척하고 계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진 것을 봤어요. 그래도 엄마니까 다 해주시는 거지. 친구가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 사랑이지 뭐. 서영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영 씨는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하진 씨, 물 좀 갖다 주세요. 서영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명령조였어요. 저는 물을 갖다 주며 서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서영 씨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고마워요. 형식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순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괜찮아, 하진아.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1시간 정도 머물다가 갔습니다. 서영 씨도 함께 나갔어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올게. 응, 그래라. 조심해서 다녀와. 어머니는 늘 그렇듯 자상하게 배웅해 주셨습니다. 서영 씨가 나간 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정리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화장실 다녀오세요. 응, 그래야겠다. 어머니는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도 어머니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걱정이 되어 화장실 근처로 가봤어요.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영순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정말 작았지만 제 마음에는 크게 울렸어요. 흑, 흑, 억눌린 울음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참고 있는 울음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났습니다. 영순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서영 씨가 친구들 앞에서 한 말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집안일 전담, 나 없으면 살지도 못해라는 말들이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참고 웃으셨지만 결국 혼자서 우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을 들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잠시 후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얼굴을 씻고 오신 것 같았지만 눈가가 여전히 붉어 보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좀 어지러웠는데 나아졌어.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신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됐어요. 어머니, 서영 씨한테 말씀하셔야 해요. 하진아.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애도 스트레스가 많아. 취업도 잘 안 되고 또다시 서영 씨를 감싸셨습니다. 어머니, 스트레스가 많아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진아, 제발. 가족 일은 가족이 알아서 할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불편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실 때마다 억지스러워 보였고 말씀하실 때마다 상처가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됐습니다. 영순 어머니는 계속 상처받고 계셨고 서영 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 상황을 바꿔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조용히 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겠다고. 그 다음 주 평일 저녁, 저는 영순 어머니와 단둘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는 또 친구들과 만난다며 나가셨고, 가게에는 저희 둘만 남아 있었어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님이 많이 없었네요. 그러게.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 영순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을 닦으며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유독 외로워 보였어요. 어머니, 언제부터 이 가게 하셨어요? 벌써 15년도 넘었나?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니까.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힘드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애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영이가 중학생, 민수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됐지 뭐.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줄 몰랐어요. 그때부터 이 가게를 시작하신 거예요? 응. 다른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 음식만 좀 할 줄 알았지. 어머니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하셨습니다. 동작이 천천히 보였어요. 하루도 못 쉬었어. 애들 학비며 생활비며. 어머니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특히 서영이가 어려서부터 사치가 심했어.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애들이 입는 옷 사달라고 하고 비싼 가방 사달라고 하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버지 없는 애라고 놀림받을까봐 무서워서 다 사줬지. 그러셨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잘못된 것 같아. 무조건 해주기만 했으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대학 갈 때도 그랬어. 비싼 사립대학 가겠다고 하니까 못 말리겠더라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 일요일도 없이. 저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님 없으면 아르바이트도 했어. 설거지, 청소, 뭐든지. 어머니의 손이 거칠어진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서영이는 계속 뭔가 사달라고 했어. 화장품이며 옷이며. 어머니는 또 한숨을 쉬셨습니다. 취업하고 나서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래요? 더 심해졌어. 이제는 내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줄 아나 봐.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영순 어머니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 서영 씨한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말하겠니? 이제 와서.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거야. 처음부터 잘못됐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진아,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가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애들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달랐을 텐데.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혼자서 다 감당하려니까 힘들었지. 서영이한테 너무 관대했나 봐.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무엇이든 해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지금도 서영이가 뭐 해달라고 하면 못 말리겠어. 습관이 된 것 같아. 어머니, 내 잘못이야 다. 어릴 때부터 제대로 못 가르쳤으니까. 어머니는 계속 자신을 탓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영순 어머니는 충분히 희생하셨는데 왜 계속 자신을 탓하시는 걸까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서영 씨 눈치 보는 거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진아,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혼자서 두 아이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서영 씨가 지금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는 서영 씨가 바뀌어야 해요. 하진아, 그 애도. 아니에요.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영순 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나니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서영 씨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는지, 왜 계속 참고 계시는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서영 씨는 이제 충분히 성인이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가 나설 때였어요. 어머니가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게, 화장실에서 몰래 우시지 않게, 그리고 자신을 탓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서영 씨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저라면 저는 기꺼이 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JH 복지재단 대표이사 박하진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이 명함을 꺼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이 이름으로 살았거든요. 하지만 민수 씨와 결혼한 후에는 평범한 며느리로 지내고 싶어서 제 과거를 숨겨왔습니다. 사실 저는 재벌가의 입양 딸이었어요. 15살에 박 회장님 가족이 되었고 그 후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사회공헌을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했어요. 요양원과 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를 만나고 사랑에 빠진 후 저는 그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은 제가 그냥 평범한 며느리인 줄 알고 계셨어요. 저도 그게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SNS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서영 씨의 인스타그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영 씨는 생각보다 팔로워가 많았어요. 2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협찬 광고를 올리고 있었어요. 화장품, 옷,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영 씨가 올린 게시물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영 씨가 국밥집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의 정성 가득한 집밥 전통의 맛을 지키는 우리 가족 이런 해시태그와 함께 말이에요. 댓글들을 보니 팔로워들이 효녀다, 부럽다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진들 뒤에 영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는 몇 개 업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재단과 거래했던 마케팅 회사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JH 복지재단 박하진입니다. 아,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한 인플루언서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서영 씨의 계정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분이 올린 컨텐츠들을 자세히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특히 가족 관련 게시물들을. 네, 가능합니다. 며칠 시간 주시면 상세한 보고서 드릴게요. 이틀 후
저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서영 씨는 어머니를 이용해서 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효녀 컨셉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서 협찬을 받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께 도움이 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자세한 조사를 의뢰했어요. 서영 씨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민수 씨, 이번 주말에 가족회의 좀 하면 안 될까요? 가족회의? 무슨 일인데? 민수 씨는 의아해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와 서영 씨도 함께요. 그래, 알겠어.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시댁에 도착했어요.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영순 어머니와 서영 씨가 모두 계셨습니다. 어머니, 서영 씨, 안녕하세요. 하진아. 일찍 왔네. 네.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뭐야, 갑자기? 무슨 서류인데? 서영 씨가 의아해했습니다. 잠시 후에 민수 씨도 오시면 함께 이야기하죠. 민수 씨가 도착하자 저희는 국밥집 한쪽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데? 민수 씨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먼저 제가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JH복지재단? 민수 씨가 명함을 집어들며 읽었어요. 저는 이 재단의 대표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이 일을 했어요. 가족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복지센터에서는 노인 학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서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학대라니 갑자기 왜? 서영 씨, 당신이 어머니께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이건 서영 씨 SNS 분석 보고서예요. 당신이 어머니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나와 있어요. 뭐야 이게? 서영 씨가 당황해했습니다. 효녀 컨셉으로 한 달에 평균 300만 원 정도 협찬 수익을 올리고 있더군요. 민수 씨와 영순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이건 지난 한 달간 서영 씨가 어머니께 시킨 일들의 기록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엄마는 나 없으면 살지도 못해. 서영 씨가 친구들 앞에서 한 말이 재생되었어요. 이건 어떻게? 서영 씨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서영 씨, 당신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차근차근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영순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민수 씨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아, 이게 정말이냐? 오빠, 나는. 서영 씨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서영 씨. 어머니께 제대로 사과하고 행동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이 모든 증거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든지.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영 씨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표정이 사라졌어요.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영 씨, 이제부터 엄마를 계속 부려먹으면 앞으로 당신의 SNS 인생은 끝이에요. 제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영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진 씨, 그게 무슨... 당신이 올린 모든 게시물,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다 여기 있어요. 저는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SNS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효녀 컨셉으로 돈 벌면서 실제로는 노모 학대하는 인플루언서, 이런 제목으로 말이에요. 서영 씨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되나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민수 씨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하진아, 너무 심한 것 아니야? 심해요? 그럼 어머니가 지금까지 당하신 건 심하지 않아요? 저는 민수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도 모르셨잖아요. 서영 씨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민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서영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진 씨,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저는 놀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서영아. 영순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서영 씨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진아, 됐다. 서영이가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이건 제대로 끝내야 해요. 저는 서영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영 씨, 엄마는 당신 노예가 아니에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서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서. 습관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화장실에서 혼자 우시는 걸 봤어요. 서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가 울었어요? 네. 당신이 친구들 앞에서 집안일 전담, 나 없으면 살지도 못해라고 한 그날 밤에요. 서영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녹음 파일 다시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흔들었습니다. 서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서영 씨가 영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괜찮다, 서영아. 괜찮아. 영순 어머니는 여전히 딸을 감싸려 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영 씨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서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먼저 어머니께 제대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를 도와드리세요. 네. 그리고 SNS에서 어머니를 이용한 컨텐츠는 모두 삭제하세요. 서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이 가게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시면 말리지 마세요. 가게를 그만둬요? 민수 씨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네. 어머니께 새로운 제안이 있어요. 저는 영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운영하는 복지센터에서 일해보시는 게 어때요? 복지센터에서요? 네. 관리직이에요.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좋고 근무 시간도 규칙적이에요. 영순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어머니만큼 사람들을 잘 돌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실 필요 없어요. 주말도 쉬시고 야근도 없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직원 기숙사도 있어요. 원하시면 혼자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영순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어머니는 제 쪽 가족이에요. 제 말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서영 씨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서영 씨, 이제 일어나세요. 하진 씨, 앞으로는 정말 달라져야 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아야 해요. 네, 알겠어요. 서영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일 도와드릴게요. 서영아. 그리고 가게 일도 제가 할게요. 엄마는 이제 편히 쉬세요. 영순 어머니는 딸의 변화에 놀라셨습니다. 정말이야? 네, 엄마. 정말이에요. 민수 씨도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하진이 말이 맞아요. 너무 힘드셨잖아요. 민수야. 저도 몰랐어요. 서영이가 어머니께 그렇게 했는지. 민수 씨가 서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서영아, 너 정말 반성해야 한다. 오빠, 죄송해요. 가족들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제 명함이에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하진아, 정말 고마워. 어떻게 이런 일까지.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그날 오후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영 씨는 계속 사과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영순 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하진아, 정말 괜찮겠니? 내가 그런 곳에서 일해도?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저희가 더 좋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영순 어머니가 자유로워지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화장실에서 혼자 우시지 않아도 되고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지도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서영 씨도 변화의 계기를 얻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시작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수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려? 가족인데요. 너 정체를 숨기고 살았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일 해결해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순 어머니는 곧 제 복지센터에서 새 삶을 시작하실 예정이었고 서영 씨도 진짜 효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복지센터에 영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센터 입구에서부터 어머니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하진이 왔구나. 어머니는 어르신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표정이 정말 환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좋아, 너무 좋아. 여기 어르신들이 다 좋으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어요. 국밥집에서 보던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도 많이 밝아지셨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어요. 손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어머니의 손을 보니 예전에 거칠고 갈라진 자국들이 많이 나아져 있었어요. 응, 여기서는 무거운 일 안 해도 되니까. 어머니는 손을 펼쳐 보이며 웃으셨습니다. 허리는 어떠세요? 그것도 좋아졌어. 의자에 앉아서 일하니까 편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산책하실래요? 그래, 좋지. 어머니와 함께 센터 뒷마당을 걸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하진아,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하진아, 이제 제가 엄마 지킬게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한 미소도 지으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서영 씨였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어요. 서영아, 왜 왔니? 엄마 보러 왔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서영 씨의 표정도 예전과 달랐어요.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생활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아니야, 너무 좋아. 여기 사람들도 다 좋고.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서영 씨도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서영 씨, 국밥집은 어때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힘들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서영 씨의 목소리에는 반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가 해주신 거 생각하면서 잘하고 있구나, 서영아. 어머니가 딸을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엄마, 제가 정말 못됐어요. 미안해요.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까. 어머니는 여전히 딸을 감싸주셨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당당하셨습니다. 하진 씨, 정말 감사해요. 저를 깨워줘서. 서영 씨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서영 씨도 고생 많아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저희는 함께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머니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영순 선생님, 딸 왔네요. 예, 오늘 면회 왔어요.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서영 씨를 소개하셨습니다. 따님이 참 예쁘네요. 고마워요. 서영 씨도 어르신들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영순 어머니가 존중받으며 살고 계셨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하진아,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응, 이제 알겠어. 나도 행복해도 되는구나. 어머니의 미소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순 어머니는 이제 진짜 자유로우셨습니다. 아침에는 산책을 하시고 오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오후에는 책도 읽으시며 여유롭게 지내고 계셨어요. 무엇보다 어머니는 이제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꿈이 있어도 되는 거지? 어머니가 물어보셨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니.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순 어머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어요. 모욕받던 어머니는 이제 며느리 덕분에 자신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깨달았어요.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머니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센터 안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